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폐암 한갑 주세요. 뇌졸중 하나 주세요. 이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주 강력한 카피에 금연 광고를 내고 있죠. 무엇보다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서민 증세다, 아니다, 적절한 조치다, 뜨거운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연 정책의 중간 성적표라고 봐도 될까요? 지난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정부가 공식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여세를 몰아서 담뱃값 경고 그림으로 흡연율을 눌러보겠다는 방침인데요. 잠시 후 보건복지부 연결해봅니다. 서울시가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한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근로자를 비상임 이사로 둬서 기업 경영에 참여시키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SH공사까지 총 15개 서울시 산하 공적기관에요,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전문가인 노동자들이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파업으로 번지기 전에 협치도 가능하고 현장 서비스도 좋아질 거라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제도가 경영진 의사결정 시간을 지체시켜서 비용을 발생시키고 근로자의 이익만 지나치게 추구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도 도입까지 30년 넘게 걸린 근로자 이사제, 과연 서울시가 이번에 도입하고 나서 어떤 파장을 우리 사회에 불러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자,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하죠. 대리운전 1644 서비스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렌탈 화한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금연 정책 과연 효과가 있었던 건지, 향후의 방침은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연결합니다. 성창현 건강증진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성창현입니다. 네. 자, 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분석해보니까 지난해 흡연율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작년 흡연율을 저희가 잠정치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 성인 남성 흡연율의 경우에 39.3%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2014년이 43.1%였기 때문에 약 3.8%포인트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정도 수치는 저희 그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그 금연정책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그동안에는 계속 증가 추세였습니까? 감소 추세였습니까? 사실은 지난 10년간 추세를 보면 2005년도에 담배 가격이 한번 올랐을 때 떨어졌다가 사실은 정체돼 있었던 추세였고요. 또 한 번 정도는 공공시설 같은데 그 금연구역이 확대되었을 때 또 한 번 떨어졌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담배 가격 인상이라든지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 같은 것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요인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가격이 오른 게 아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통제되지 않았지만 다른 변인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워낙 컸으니까요. 가격 정책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비가격 금연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격 정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가격이 오르고 나면 그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상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흡연율을 계속 좀 낮추고 국민들이 좀 더 건강한 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 외에 여러 가지 비가격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금연 캠페인이라든지 또 올해 12월부터 도입 예정되어 있는 담배값 경고 그림 같은 정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책들을 향후 한 5년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경고 그림 또 광고 금지 뭐 등등 해서 비가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부분이 참 궁금한 것이 이 담배값 경고 그림 관련해서 그간 찬반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왜 그 자기 부모님이 편의점을 이제 하시는데 아니 우리 부모님이 폐암을 파는 거냐, 뭐 뇌졸중을 파는 거냐, 뭐 그렇게 이게 좀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 그 점주들 입장에서는 말이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그 자체로는 사실 해외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뭐 어느 정도 그런 경고성을 주는 것이 맞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담배를 팔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서로 격론을 오가는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 경고 그림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돼서 올해 12월 23일부터 출시되는 담배 같은 경우에는 경고 그림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고 그림 정책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도입한 제도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또 일부에서는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있으신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고그림위원회에서 그림 시안을 마련하고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외국 사례를 봐도 그런 경고 그림 때문에 피해를 보셨다는 그 실증적인 증거나 보고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중요한 거는 보통 청소년들이 그런 경고 그림을 통해서 담배나 흡연으로부터 보호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12월 전에 그런 준비 작업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나 판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에 대한 규제인가요? 네, 보통 저희가 담배 같은 경우에 건강에 미치는 위해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을 올리거나 뭐 금연구역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좀 흡연자 분들께서 좀 많이 불편해하시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실제로 담배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배 광고 같은 경우에도 학교 정화구역 내에 있는 담배 광고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담배 광고를 줄이는 그런 작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를 광고하는 그 규제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뭔가 멋있는 담배 광고를 보면은 괜히 따라 피우고 싶고 이런 거를 좀 방지해보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식이 바뀌는 게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정화구역 내 그러니까 좀 청소년들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곳부터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뭐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나요? 네, 작년 2015년부터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담배에 대한 금연 교육 그리고 흡연 예방 교육이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소년 흡연율 관련된 통계들도 있을 텐데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담배값이 오르면서 전자담배로 바꾼 분들도 많습니다. 전자담배와 관련해서는 또 이게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같이 피우게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청소년 흡연율 같은 경우에 청소년 흡연율도 약 15%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고요.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인상 또 그다음에 어떤 교육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있군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담배를 끊기 어려우셔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좀 냄새가 덜 하거나 이런 이유에서 사용하시는 경향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 생각은 지금 통계를 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시는 분의 90.5%의 사용자분들이 예. 관련 그러니까 그 일반 담배를 함께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어떤 그 대체제라기보다는 같이 사용하게 되시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예, 오히려 이제 니코틴을 더 많이 섭취하시게 되는 예. 그런 결과가 되기 쉽고요.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라든지 오히려 네. 그런 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게 되는 게이트웨이로서 출발점으로서 그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또 요번에 저희 대책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 관련이랑 같은 규제 수준을 추진하기로 예 이렇게 됐고 안전 측면에서 예. 그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실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요즘에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화학 물질 들어간 제품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그렇습니다. 전자담배에 액상 재료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액상 재료에서 뭐 발암 물질 나왔다는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성분 괜찮습니까? 조사합니까? 네, 저희가 작년에 그 전자담배와 액상 그리고 니코틴 액상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섞어서 쓰게 되는 가양 액상까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유해 물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생각과 다르게 여러 가지 포르말데히드라든지 예. 아세탈데히드라든지 뭐 이런 보통 관련해서도 나오는 일부 그런 예. 화학 물질들이 검출이 되었었고요. 벤젠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타르는 관련 담배에서 일반 담배에서 나오지만 전자담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질들이라든지 예. 일부 금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중금속 같은 것도 이제 일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특히나 이 니코틴 액상 같은 경우에는 예. 외국 같은 경우에 아이가 잘못 섭취한다든지 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 영유아 보호 포장제도라든지 이런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성분에 대한 검사는 정부 차원에서 좀 공신력 있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비가격 부문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또 근본적인 어떤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성창현 건강증진과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동서울택시 김도환입니다. 제가 제일 보람 느낄 때는요, 환자분들 태웠을 적에 편찮으신 분들 병원에 모셔드렸을 때 그때가 제일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 엄마들, 나이 드신 분들 태웠을 때가 오히려 더 보람되다고 생각해요. 제일 힘든 거는요, 저녁에 취객 손님들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들고, 저는 이제 관악구 차니까요, 관악구 서울대학교 제일 많이 가르고 금천구 뭐 이쪽 방향을 제일 많이 운행하고 있어요. 관악구 같은 경우는 남부순환도로에 까치고개 사당동 쪽으로 많이 막히니까 아무래도 운행하는 시간에 따라서 수익성이 있잖아요. 그 회사에 입금도 있고 그런데 그런 면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막히면은 택시 요금 때문에 시위하는 거는 지금 택시기사들이 많이 꺼리거든요. 20% 할증 붙어봐야 서울로 다시 돌아올 때는 거의 빈차로 오는 경우가 90%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시위로는 안 가려고 그러고 요금을 좀 더 달라고 그러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에 미터기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해보아서 좋으면은 하고 안 좋으면은 다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바가지 요금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가 불분명해가지고 정확한지 요금에 오차가 없이 정교한지 시행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우선이 안전운행이라고 생각해요. 손님을 집까지
오시든지 잘 모셔다 드리고 저희도 안전운행을 해야 또 좋으니까 가정의 평화와 모든 사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김두한 택시기사님이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환자가 생겨서 저희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을 때 그 신호와 모든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정말 최단 거리에 가장 그 신호가 잘 떨어지는 쪽으로만 해가지고 병원에 빨리 갔던 그런 감사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 김두한 기사님 같은 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앱 미터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택시 바가지 요금을 잡는다 뭐 이런 명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 주셨습니다. 또 다양한 의견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두한 기사님께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고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이렇게 가슴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탁 털어놓고 나면은 일도 잘 풀리고 올해 운수대통 할 수 있을 겁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발언대에 서시면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은요. 최근에 또 기부 소식으로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는 가수죠. 곽진원입니다. 아침 이슬. 아시아 3대 보트쇼 2016 경기국제보트쇼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그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고향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데요. 해양 레저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 레저 산업 전시회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 해양 레저 기술인력 모집도 함께 진행됩니다. 경제의 신성장 동력, 해양 레저 산업의 위상을 경기국제보트쇼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검색창에 경기국제보트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문의전화 1670-8785.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644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바다가 보이는 집,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더샵. 5월 20일 주택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032-723-9600.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 미래에셋증권으로 이사하라.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또 속이 쓰리네. 속 쓰리면 카베진. 또 더부룩하네. 소화불량에도 카베진이지. 속쓰림과 소화불량의 원인은 약해진 위점막.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위를 건강하게, 속을 편안하게. 카베진 하나로 해결하세요. 위를 위해 하루 3번. 카베진 코아 S.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 서울시 행정을 탐방해 보겠습니다. 앞서 저도 오프닝에서 언급해 드렸죠. 근로자 이사제 서울시가 도입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승복 공기업 담당관을 연결해 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근로자 이사제 사실 우리 사회에선 약간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어떤 제도인가요? 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라 다들 생소하실 건데요. 예. 공기업에는 이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인데요. 예산이라는 걸 다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이사에 현장의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하는 겁니다. 예. 뭐 몇 명 정도 이사가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이사는 2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설계하고 있고요. 예. 예, 근로자 수대로 300명 이상은 2명, 300명 이하는 1명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해요. 무엇보다도 공기업은 시민님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돼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 19개의 공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만 해도 하루에 700만 명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님들이 현장에서 불편이라든가 안전 문제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제일 잘 압니다. 예. 이런 것들을 경영에 직접 접목할 수 있다는 그런 도입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보면 갈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세계 2위라고 그러나요? 예. 예, 그 비용이 연간 24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이러한 갈등은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은 소통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통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 예. 근로자가 참여함으로써 경영진과 소통할 수가 있겠죠. 예, 외국의 사례에서도 근로자가 참여함으로써 예. 그 이사의 최고 결정된 것이 집행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이게 OECD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유럽 전반적으로 도입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좀 도입하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궁금한 것이 이게 정말 15개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서 이 도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좀 밑에서부터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의견들이 올라와서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본인의 이렇게 생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시민님들을 위한 행정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생각 그런 부분보다도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역시 시민님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시고 그 부분에서 접근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반대하는 목소리들 많잖아요. 특히 재계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의사결정 시간을 지체시킬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협치 말씀하셨는데 이미 교섭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 경영진들이 서로 좀 이야기하면서 경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사결정을 지연한다는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만 바라본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참여함으로써 집행력이 오히려 강화가 된다면 오히려 더 빠른 결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명 내지 2명 정도 우리가 참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사회 구성원은 보통 10명 이상입니다. 의사결정을 지연하고 그다음에 이제 좌지우지한다 그런 비판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노사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경영이라든가 근참법에서 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나 단체 협약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 되는 그런 장이 되는 거죠. 근로자 이사제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 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요. 서로가 합치는 게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독일에서 이걸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모든 기업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또 공공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도 적용되는 곳이 있는데 이게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좋은 케이스도 있고 안 좋은 케이스도 있을 텐데 어떤 그런 사례에 대한 연구들도 좀 충분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용역 절차를 거쳤고요. 예. 아시다시피 모든 제도가 100%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습니다. 뭐 그건 그렇죠. 예, 장단점은 다 있을 거고요. 저희들은 이 근로자 이사제에 대해서 장점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예. 그동안에 메르켈 총리나 세계 경제 포럼 이런 데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게 이게 상징적인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을 거냐 이게 좀 궁금해서요.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성공 케이스 같은 것들이 좀 참고하는 것들이 있나 싶은 겁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공 케이스라 하시면은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죠. 기업 대상으로 하니까요. 예, 당시 1980년도에 예. 미국에서 자동차 위기가 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위기 극복을 경영진이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예. 예, 노사가 합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예. 크라이슬러나 GM이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근로자 이사제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선례들이 있다. 네, 극복하고자 이제 함께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그 서울시에서 도입하다 보니까 상징성과 더불어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또 관심들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차후에 좀 궁금한 점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 번 더 연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이승복 공기업 담당관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중국어 꿈나무 정병진 아나운서 짜오. 안녕하십니까. 중국어 꿈나무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은 이 꿈나무들의 마음을 해칠 수 있을 법한 정말 각양각색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도 많고요. 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황당하고 놀라운 그런 뉴스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황당한 사건 뉴스들을 접할 때면 아이들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립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중국인들도 그런 표현 할 거예요. 야, 정말 그 소식 들었어? 말도 안 돼. 또 요즘 그 젊은이들 많이 쓰는 시쳇말로 대박. 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그 소식 들었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은 뭐로 표현하나요? 네, 중국어로 정말 말이 안 된다, 터무니없다라는 표현은요. 전부샹화라고 해요. 전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전부 전부 말도 그렇죠? 안 돼. 네, 맞아요. 여기서 전부샹화. 네, 한 번 더. 전부샹화. 전부샹화. 네. 하나씩 분석을 해볼게요. 네. 쩐은 정말 진짜란 뜻을 가지고 있는 참 진짜거든요. 네. 네, 참 진짜를 중국어로는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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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부샹화 할 때 화는 말을 뜻해요. 말. 네. 전화기 할 때 그 화자와 똑같은 화자인데요. 네. 자, 위에서 아래로 화. 그리고 뭐뭐 같지 않다라고 할 때는 부샹이라고 해요. 부샹. 네, 아니 불자 써서 부샹. 부샹. 그래서 말 같지 않아라고 하려면 부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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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말 같지 않아. 정말 말이 안 돼라고 하려면 쩐부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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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강조하는 거군요. 쩐은.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인이면 정아 이렇게 한다. 쩐부샹화. 중국인 같다. 이러면은 이제 무슨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와, 상황도 딱 만들어주시고. 정화. 정화. 네. 근데 제 이름은요, 징워라고 해요. 징워. 징워. 네. 그래도 저는 문정아. 전부샹화. 다시 한번, 전부샹화. 전부샹화. 네, 오늘은 이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전부샹화. 1189번님, 중국 드라마 간혹 보는데 오늘 알려주신 표현 들어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또 한 수 배우게 됩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로 특히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들 저희 그 방송에 잘 반영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여러분께서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들 운수대통 만사형통 하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샵 0945번으로 문자 한 통 주시면 저희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이쯤에서 수도권 소식 출입처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경기도 출입하는 김학무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학무 기자. 네, 김학무입니다. 네, 경기도하고 전라남도가 상생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경기도와 전라남도가 모두 그 9개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 부문과 농업, 교육, 청소년 교류 등 9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네. 협력을 통해서 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지에도 기여한다는 겁니다. 우선 그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이 먼저 추진되는데요. 경기도 내 부지에 전남 측이 기술 지원을 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겁니다. 2018년까지 100억 원의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짓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나오는 연간 5억 원의 수익금을 두 지역의 발전소 주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네. 전남 측의 경우 영광의 한빛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학생들이 장학금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경기도가 짓고 있는 따복 기숙사에 경기도 내 대학에 다니는 전남 출신 유학생들을 입주시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저렴하게 기숙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도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통상 사무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전남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의 경기도 지역 공급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좀 그 각 지자체가 서로에게 장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이런 협약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의 이 같은 상생 협약은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도는 지난해 그 인접해 있는 강원도와 상생 협약을 맺고 두 지역 간의 현안을 서로 협력해서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제주도와도 상생 협약을 체결해서 관광 사업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생 협약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연정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경기도는 밝히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또 협력 사업 내용이 일반적인 협조 차원이 많아서 협약을 통해서 연정을 알리고 또 전국적인 인지도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자, 이렇게 상생 협약에 대해서 또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상생하려는 그런 노력 자체는 눈여겨볼 만한 것 같고, 자, 이런 가운데 안산 단원고등학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학교죠. 이 존치교실 문제가 해결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당초 그제 월요일 경기도와 도교육청, 또 단원고, 또 유가족 등 대표가 모여서 4.16 안전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9차례나 계속됐던 협의회가 마무리되는 행사였는데요. 우선 단원고에 있는 존치교실을 재학생들의 수업 공간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예. 존치교실에 있던 희생학생들의 유품이나 책상, 걸상 등은 안산교육지원청으로 임시 옮기고 추모관이 건립되면 그 추모관으로 옮겨서 보관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추모 조형물 조성과 추모 행사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 합의됐습니다. 단원고가 정상을 찾고 희생학생들을 추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좀 안타까운 소식 하나 있었는데 희생학생들이 재적 처리됐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단원고 간에 이런 행정을 처리하면서 일이 불거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협약이 좀 이행하기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학교 측이 지난 2월에 희생학생들을 모두 재적 처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예. 학교 측은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세월호 희생학생 246명에 대한 재적 처리가 불가피했고 도교육청에 질의를 한 뒤에 재적 처리했다고 합니다. 아직 찾지 못한 4명의 학생은 재적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유가족 측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유가족과 전혀 상의 없이 처리됐다는 거죠. 유가족들은 그 학교 측이 희생 학생들을 당초에는 그 명예 졸업 시켜준다고 해놓고 아무런 말도 없이 제적 처리했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앞에 전해드린 대로 그제 그 맺었던 협약도 이행하지 않고 농성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제적 처리 절차가 잘못됐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고요.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그 뒤늦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제적 처리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네, 이게 다시 되돌려서 좀 바로 잡을 수 있으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앞서서 그 교육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교육청으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생들에 대한 행정 이 학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워낙 그 큰 사건과 관련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학무 기자였습니다. 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복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은 좀 감미로운 아카펠라 선율로 준비해봤습니다. 킹스 싱어즈입니다. 자, 더 복서 오늘 끝곡으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7253번님, 어제는 하루 종일 비 맞고 배송하면서 몸살각이 걸렸었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풀린 것 같아서 위안이 됩니다. 힘들고 지친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7253번님 문자를 클로징으로 갈무리하면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